귀에서 나는 소리를 끄는 혈자리인데요.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또 전정신경염 같은 귀의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생활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많은 현대인을 괴롭히고 있는 이 이명. 이 이명은 과거에도 흔한 병이었어요. 조선시대 14대 왕이었던 선조는요, 갑작스럽게 왕이 되면서 신하들한테 많은 간섭을 받았고요. 임진왜란까지 터지면서 압박감이 심했을 텐데, 그 덕에 이명이 고질병이었고요. 왼쪽 귀가 특히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침을 맞지 않으면 낫지 않을 듯하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16대 왕이었던 인조 또한 귀 속에서 매미 소리와 종 치는 소리, 큰 물이 급하게 흐르는 소리가 났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명이 심했는데, 반정을 통해서 임금이 되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의 병은 심증에서 생겼다, 즉 마음의 병 때문에 이명이 생겼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명을 크게 두 가지,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청력을 주관하는 신장 기능이 허해서 생기는 신허이명이 있고, 스트레스로 화가 실해서 생기는 담화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을 많은 분들이 불치병으로 알고 계신데,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꾸준히 치료하면 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귀로 가는 림프 순환과 또 뇌로 가는 기혈 순환을 촉진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즉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귀에서 나는 소리를 끄는 혈자리인데요. 또 꾸준히 지압하면은 이명뿐만 아니라 이명을 촉발하는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또 전정신경염 같은 귀의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귀에서 나는 소리를 끄는 첫 번째 혈자리는 예풍혈입니다. 오늘은 얘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귀 뒤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을 거예요.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귀하고 그 유양돌기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예풍혈입니다. 자, 여긴데, 예풍혈은 위로 올라가는 기혈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귀 질환 외에도 뭐 중풍이나 구안화사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혈자리인데, 이명 중에서는 특히 척추하고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 이 예풍혈을 자극해주면 효과가 금세 나타나기도 해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가 예풍혈을 자극했더니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청력이나 귀질환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이명이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자, 지압법은 검지손가락으로 먼저 예풍혈을 10번 정도 원을 그리듯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 앞쪽을 향해서 2,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기를 10번에서 한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혈자리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열이 위로 많이 올라오는 분들께 좋은 혈자리인데요. 세트로 기억하고 세트로 지압하면 좋습니다. 이문, 청궁, 청회혈이라는 혈자리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세 개의 혈자리라서 귀삼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디 있냐면, 먼저 이문은요, 이름처럼 귀의 문이라는 뜻으로 이 귓바퀴가 시작되는 부분에 살짝 앞쪽을 만져보면 여러분 움푹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양쪽 검지를 사용해서 2에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기를 한 10회에서 20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귀에 열을 내리고 막힌 것을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여기 청궁혈이 있는데요. 귀에 돌기가 있잖아요. 그 돌기에서 1cm 정도 앞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예요. 여기가 청궁혈입니다. 청은 듣다, 궁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명뿐만 아니라 난청이나 주의염, 메니에르병과 같이 귀질환이 있을 때 반드시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궁혈에서 1cm 정도 아래로 여기 청회혈이 있는데요. 귓구멍이 시작되는 곳 바로 앞쪽이고요. 청회, 즉 소리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의 혈자리예요. 자, 귀의 앞쪽에 있는 이문, 청궁, 청회혈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은 한 번에 다 닿거든요. 그래서 귀삼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검지손가락으로 한 번에 지압을 다 꾹꾹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자, 손바닥으로 광대뼈를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세 손가락 끝을 귓바퀴 앞쪽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대고 눌러주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손가락을 가만히 여기 대어보면요.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질 텐데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2, 3초 정도씩 지압을 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혈자리는 특히 과로하고 피곤할 때 들리는 이명에 좋은 혈자리인데요. 자, 손등에 있는 중저혈입니다. 자, 중저혈은 소지하고 약지 그 뿌리에서 약 2cm 정도 몸통 쪽으로 내려온 곳으로, 모르겠는 분들은요, 이 손바닥의 가로 손금하고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취혈을 하면 돼요. 중저혈은 이명하고 귀에 먹먹함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깨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 근육들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눌러주면 아주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 누를 때 한 2, 3초간, 그래서 한 20회 정도 반복해서 눌러주시고 또 반대쪽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두 개 혈자리는요, 아래쪽에 있는데요. 특히 이명이 아주 오래된 분들께 특효인 혈자리예요. 자, 그중 하나가 여러분 용천혈인데요. 발바닥의 위쪽 지점으로 안쪽으로 온폭하게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발가락을 구부러 보면은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용천혈은 온몸에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신어이명을 다스리는 데 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손으로 지압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뭐 지압봉이라든지 마사지볼, 혹은 뭐 이런 도구가 없다면은 뭐 집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작은 크기의 공을 발바닥에 놓고 의자에 앉은 채로 이렇게 살살살살 굴려주면 됩니다. 용천혈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꾹꾹 밟듯이 한 2에서 3초간 눌러주시고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이명을 끄는 마지막 혈자리로 정강이 안쪽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여기서 손가락 4개 정도 위쪽으로 올라온 위치가 삼음교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름처럼 신장, 간장, 비장 3개의 음경락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고요. 신어이명, 담화이명 모두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천혈과 같이 자극을 하면은 뇌척수액 또 림프순환을 활발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삼음교혈을 자극하게 되면은 자궁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피하셔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이명에 좋은 혈자리 지압을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먼저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귀 뒤에 딱딱한 뼈와 귀 사이 움푹한 곳에 있는 예풍혈을 원을 그리듯이 눌러줍니다. 10번 할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네, 그리고 같은 자리를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어줍니다. 이것도 10번 반복할게요. 혈자리 지압을 할 때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귀 앞에 일렬로 있는 이문, 청궁, 청회혈은 10번씩 지압할게요. 검지손가락을 길게 대고 눌러주셔도 되고요. 손가락을 모아서 세 손가락 끝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떼었다가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 손등에 있는 중저혈을 찾아서 3초간 눌렀다가 떼어주세요. 왼손부터 10번 하겠습니다. 뻐근하지만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목과 어깨의 근육이 풀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대쪽 오른손등의 중저혈도 10번씩 지압해주세요. 특히 피곤할 때 이명이 들리기 있는 그 시점에 이 중저혈을 자극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 되었으면 발바닥으로 가서 용천혈을 자극합니다.
왼쪽 발바닥의 용천혈부터 눌러줄게요. 용천혈을 자극하면 귀에 좋을 뿐만 아니라 청력을 비롯해서 시력, 후각 등 각종 감각이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노화를 멈추는 데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오른쪽 용천혈도 지압할게요. 손가락으로 눌러줘도 되고요. 마사지 볼로 꾹꾹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짚지 않아도 혈자리 주변을 함께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산부가 아니라면 왼쪽 복숭아뼈 위쪽으로 올라와서 삼음교혈까지 자극해 봅니다. 왼쪽 삼음교부터 3초간 10번씩 눌러주세요. 귀가 밝아지려면 음혈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귀와 머리까지 잘 도달해야 하는데요. 삼음교혈이 음혈순환을 촉진하는 탁월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순환이 떨어져서 다리가 잘 붓는 분들도 매일 지압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오른쪽 삼음교혈 10번 지압할게요. 이명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전신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의 상하축 순환을 도와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잘 되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려면 뇌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도와주는 게 또 안녕하세요. 정세현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이명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명을 다스리는데 도움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저는 이거예요. 바로 검은깨인데요. 1년 이상 꾸준히 장복하면 좋은데, 다만 모든 이명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증이 아니라 허증 이명에 약이 되는데, 허증 중에서도 특히 신장 기능이 허해서 생기는 신어 이명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와 함께 검은깨의 식취 효능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검은깨는요, 곡식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과거에는 거승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길래 곡식 중에 으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중국에서는 고대 수도자들이 이 검은깨를 불로장생 약이라고 여겼고요. 또 일본인들 역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검은깨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은깨는 약성이 좋아서 한의학에서도 오랜 동안 흑지마라는 이름의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성질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냉하지도 않은 평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오랜 기간 장복을 해도 몸을 치우치지 않게 한다. 자, 이런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크게 4가지의 유익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자보간신, 즉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간신이 허해져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명이에요.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인체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간신이 허하면 이 수승화강이 되지 못해서 난청이 생기거나 귀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콩팥 기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신의 피로를 풀어서 원기 회복을 돕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병에 걸려서 정말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 검은깨로 죽을 써서 흑임자죽을 먹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흑임자죽은 기운을 빠르게 돋구는 작용이 있어서 병 후에 회복식으로 먹으면 참 좋은데, 특히 피로할 때 이명이 심해지는 분이라면 검은깨를 즐겨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흰깨, 참깨는 어떤가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참깨보다는 검은깨가 더 효능이 뛰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검은깨에는 참깨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난청과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이로써 뇌의 소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달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함은
전뇌수, 즉 뇌수와 골수를 채우는 효능인데요. 나이가 들거나 과로하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수와 골수가 조금씩 빠져나가서 줄어들게 돼요. 자, 뇌수는 뇌신경이 일하고 나서 생긴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를 목욕시켜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욕물이 줄어들면은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뇌 기능에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소리는 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에서 듣는 것이라서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에서 만들어진 작은 소리가 뇌의 청각중추로 가는 동안에 크게 증폭이 되고 또 뇌에서 이명회로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려면 뇌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도와주는 게 또 검은깨예요. 검은깨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뇌 세포막을 만들고 신경 신호 전달을 안정화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또 레시틴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돕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도 이명 완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유익함은요, 양비건위, 즉 비장을 윤택하게 하고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작용인데요. 한마디로 소화를 돕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위장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잘 내려가게 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깨의 식이섬유 함량은 14.1g인데 반해서 검은깨는 19.3g이니까 크기는 작지만 식이섬유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검은깨는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검은깨는 기름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6, 9이 모두 풍부하고요. 리노이산이나 올레인산 등 이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산패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건데, 혈관이든 림프관이든 이 귀로 가는 관들은 정말 가늘거든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이 조금만 쌓여도 막히면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돌발성 난청 같은 각종 귀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가는 순환을 항상 막힘없이 흐르게끔 유지해야 이 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명도 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검은깨는 얼마나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스푼 15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거 볶은 건데 이렇게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종대학교 홍진숙 교수님 연구팀이요, 검은깨의 항산화 효능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해 보았는데요. 생것하고 볶은 것하고 찐 것을 비교한 결과 항산화 효과에 좋은 세사미놀이나 세사민 성분이나 또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리그난 성분 같은 경우에 볶은 검은깨에서 가장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깨가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게 되면은 배변으로 그대로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은 깨 속의 기름이 타지 않을 정도로 볶은 다음에 입으로 잘 씹어서 톡톡 터트려서 드셔야 해요. 갈아서 드시면 더 좋은데요. 깨가리에 갈아서 드셔도 좋고, 저는 믹서기에 검은깨 한 컵 넣고 물 반 컵을 넣어서 2대1 비율로 가른 다음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검은깨 소스로 만들어서 샐러드에 얹어 먹기도 하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검은깨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너무 좋아지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 역시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은 깨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검은 깨하고 검은 콩을 같이 먹으면 신어이명을 다스리는 그런 식취 효능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같이 드세요. 검은깨는 다른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검은깨와
채소는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 드실 때 아까 알려드린 그런 방법으로 또 애호박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볶은 애호박 위에 검은 깨를 으깨서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꿀입니다. 볶은 검은 깨를 갈아서 꿀에 재워준 다음에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 드시게 되면은 기력을 돋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은 궁합이 돼요. 다만 당뇨가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꿀을 장복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검은 깨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패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검은 깨에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구입을 해서 오래 두고 먹지 말고요. 소량씩 구입한 후에 먹고 또 사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보관법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하면 한 1년 정도 이 검은깨 특유의 고소한 향과 신선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볶을 때는 팬을 먼저 예열을 한 다음에 센 불에서 볶지 말고 기름이 과열돼서 산패되지 않도록 약불에서 한 2, 3분간 살살 볶아주세요. 검은깨는 욕심을 내서 많이 먹게 되면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적정량 섭취가 필요하고요. 평소에 변이 묽은 습한 체질의 분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특히 과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음 찌꺼기를 없애고 몸 전체의 림프순환을 도와서 이석증이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음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석증은 귀에 있는 칼슘 덩어리인데 귀도 노화가 되면은 일종의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귀에 있는 이석이 견고해야 하는데 부스러지면서 모래알 같은 자잘한 이석들이 귀에 있는 세반고리관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려면 뼈의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음식들로 어떻게 이를 위해서 식사하면 되는지는 정날의 골다공증 또 정날의 칼슘으로 검색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이석증,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한 번 생긴 어지럼증이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 순환을 관리하는 거예요.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이석 찌꺼기가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석증 치료 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 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찌꺼기로는 어혈, 그리고 혈전 같은 게 있듯이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있어요. 체내 담음이 많은 사람은요, 뼈가 튼튼하고 골다공증이 아닌데도 이석증이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 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이, 즉 이 몸속의 체액이 잘 돌지를 못하고 정체하면서 만들어진 병리적인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탁할수록 점도가 높아져서 찐득찐득한 콧물이나 가래 같은 모양이 됩니다. 담음이 위장 안에 있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동시에 속이 메슥메슥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담음이 장에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꾸룩꾸룩거리는 소리가 잘 나고요. 속이 그득하고 더부룩해집니다. 또 담음이 이 폐기관지로 가면은 감기도 아닌데 목에 가래가 잘 끼고요. 또 담음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두통에 시달리는 편두통이나 특히 앞골 쪽, 이마 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전두통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코 주변에 이 부비동 안에도 담음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어지고요. 만약에 담음이 귀 속에 림프순환을 방해하게 되면은 림프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석증, 메니에르병, 그리고 이유 없는 어떤 어지럼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담음이 원인이 될 정도로 담음병이 흔한데요. 담음이라는 독소가 가장 흔하게 생겨나는 곳이 바로 뱃속 위장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음을 발생시켜서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최악의 음식부터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차가운 지방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지방이 가득한 아이스크림이나 또 차가운 음료에 우리가 토핑으로 얹어서 먹는 크림, 그리고 차가운 요거트 스무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가운 음식은 위장관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음식이 위장에서 정체하게 하기 때문에 담음을 쉽게 발생시키고요. 또 지방은 그 자체로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방인데 차게 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먹는 만큼 담음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조미료 가득한 국물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맑게 적당한 간으로 끓여서 먹는 국물은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자, 그러나 밖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찌개류, 부대찌개 같은 거, 감자탕, 마라탕처럼 기름도 많으면서 간이 달고 짜고 매운 그런 조미료를 가득 넣은 탕류를 자주 먹게 되면은 담음이 잘 생기게 돼요. 아마 몸이 예민한 분들은 금방 느낄 텐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어때요?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목이 마르니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또 그리고 나면은 속이 더 그득하고 무겁고 몸이 붓기도 합니다. 몸의 수분 대사가 정체하는 바로 이런 순간들이 담음이 잘 생기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악의 음식 세 번째, 바로 알코올입니다. 담음의 그 담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화자가 2개 들어 있는데요. 성질이 뜨거운 열성 식품을 먹으면 체액이 뜨거워지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걸쭉한 형태의 담음이 이로써 잘 생겨나기 쉽습니다. 성질이 뜨거운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술인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것도 알코올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알코올로 인해 생성된 담음의 작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간혹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고도 하는데, 귀 관련 질환이 있다면 술은 한 잔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담음 찌꺼기를 없애고 몸 전체의 림프순환을 도와서 이석증이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음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죽아라는 말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고, 추워도 그리고 손바른 차도 아이스 커피를 마실 정도로 찬 음식을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냉한 담음이 잘 생기는데, 생강은 냉담을 분해하는 거담 작용이 있어요. 자,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생강을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을 다스리는 약재로도 써왔는데, 어지럼증에도 역시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그리고 쇼가올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생강은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에 담음이 있다 하더라도 과잉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석증, 어지럼증이 좋은 두 번째 음식은요, 아욱과 채소예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아욱과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대표적인 아욱과 채소로는요, 된장국 넣고 국으로 자주 끓여 먹는 아욱이 있습니다. 아욱을 손질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씻을 때 보면 약간 미끌거리는 점성이 있어요. 아욱은 약재명으로는 동규엽이라고 하는데, 이 아욱의 점액 성분이 체내 담음을 흡착해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식치 효능이 있습니다. 성질은 좀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이 즐겨 드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욱과 채소로는 오크라라는 채소가 있는데, 이게 모양이요, 길쭉한 고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잘라보면은 단면이 별 모양처럼 너무나 예쁜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참 좋고요. 그래서 샐러드로도 먹으면 참 좋은데, 안쪽에 점액질로 차 있고요. 오크라도
아웃과 마찬가지로 담음을 배출하는 식취 효능이 탁월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증, 어지럼증이 좋은 세 번째 음식으로는요,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 그리고 담담한 맛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맛 중에서 담담한 맛을 가진 음식입니다. 음식이 가진 맛은요, 우리 몸에 작용하는 효능이 각각 다른데, 단미는 어때요? 맛을 보면 아주 약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에 살짝 침이 돌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단미는 담음을 살살 풀어헤치는 식치 효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허로해진 몸을 보호하고 또 소화기를 돕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위장관이 약해서 담음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대표적으로 버섯이 단미 음식에 속하는데요. 버섯은 보통 맛은 담담한데 향이 좋아서 맛보다는 향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죠. 표고버섯, 송이버섯 너무 좋죠. 그리고 새송이, 느타리 모든 버섯이 기본적으로 다 좋고요. 그 중에서도 림프순환을 다스리는데 특히나 좋은 버섯을 추천해 주세요 한다면은 팽이버섯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차로 마시기에 혹시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여쭤보시면 있죠. 바로 귤 껍질 차입니다. 귤 껍질은요, 진피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담음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 귤은 제철일 때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사서 껍질은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진피차로 끓여 드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도 진피차를 쉽게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귤 껍질 말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 바쁘다 하는 분들은 진피차를 그냥 따로 구입해서 드셔도 됩니다. 진피는 생강하고 궁합이 참 좋아서요. 체질이 냉한 분들, 그러면서 담음이 많은 분들이 생강과 함께 생강 진피차로 드시면 담음을 없애고 메스꺼림, 어지럼증을 없애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만 귤 껍질이 좋다고 알려드렸더니 귤이 좋구나 생각해서 귤 알맹이를 막 10개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귤 알맹이하고 귤 껍질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귤 알맹이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관에서 담음이 생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음식으로 나물류 중에서는요, 여러분,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나물도 맛있고 비빔밥, 육개장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는데요. 고사리의 효능,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영상하고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증, 어지럼증이 좋은 음식은요, 바로 율무입니다. 한약명으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장에 담음이 많이 쌓여서 배에서 꾸룩꾸룩 거리는 소리가 잘 나고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좋고요. 체내에 담음이 많으면 몸이 전체적으로 잘 붓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담음 체질의 다이어트 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무예요. 그래서 특히 체격도 튼실하고 또 비만한 사람이 이석증하고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율무로 식치하시면 참 좋은데요. 시중에 율무차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밥을 할 때 율무를 조금 넣어서 율무밥을 지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 있어서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떨어진 청력의 90%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정선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코골이는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병이고, 이명은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병이죠. 귀에서 주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삐 하는 소리, 또 매미 소리 같은 쇠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우웅 하는 낮은 엔진 소리나 혹은 박동 소리, 그리고 쉬 하는 바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성가시고요. 특히 낮에 소음이 있을 때는 소리가 덜 들리는데 조용할 때, 밤에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 소리가 커져서 잠자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청취, 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 어떤 소리가 귀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이 되고, 고막에서 소리를 먼저 진동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뇌에는 달팽이관이 있고요.
청각 신호를 감지하는 털같이 생긴 청각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고막으로부터 진동이 전달이 되면은 달팽이관 안에 있던 액체가 움직이면서 유모세포를 흔들흔들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유모세포가 전기 신호를 생성한 다음에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요. 뇌가 이 전기 신호를 소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는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뇌가 듣는 거예요. 급성 이명은 귀 속에 압력이 올라가는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염증이 생기는 전정신경염, 또 귀 속에 돌이 떨어져 나가는 이석증 같은 귀의 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귀병이 생겨서 이명이 생겼다면 귀의 병을 잘 치료하면 이명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병들이 낫고 나서도 이명이 계속되거나 아주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이명에 시달리고 있다면 뇌에서 만들어진 이명회로라는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에서 뇌의 청각중추로 소리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회로가 만들어져서 소리가 중간에 증폭되는 겁니다. 귀에서는 소리가 아주 미세히 있는데 이명회로를 거치면서 100배, 1000배 증폭이 되어서 뇌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이명회로가 작동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청력이 떨어질 때예요.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잘 못 들으면 뇌에서 보상기전으로 이명회로를 작동시킵니다. 만약에 높은 음역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주로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게 되고, 낮은 음역대의 청력이 손실이 되면 우웅하는 낮은 이명이 들리고, 전체적으로 청력이 손실되면 쉬 또 쏴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아니라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명과 난청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세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명 환자분들에게 난청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요, 저 듣는 거는 잘 들리는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청력은 한꺼번에 소실되는 게 아니라 보통 높은 음역대부터 서서히 떨어지는데요. 이때도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 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청력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이 있다면은, 그리고 하루에 5분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방치하지 말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반드시 청력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꾸준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이명회로를 작동시켜서 귀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들리게 하는 원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것이 청세포의 노화입니다. 소리를 듣는 청세포는 유모세포라고 하는 그 털 모양인데, 나이가 들면은 머리숱이 줄어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모세포가 힘없이 눕거나 빠져서 듬성듬성해지면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이와 함께 이명이 시시때때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청세포의 노화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눈은 우리가 그냥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지만 귀는 막아주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늘 소음에 노출이 되고 그만큼 피로와 노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명과 난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은 정말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명의 원인 두 번째는요, 신장 기능의 약화입니다. 한의학에서의 신장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콩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 위에 있는 부신, 그리고 생식기, 뇌, 척 속의 순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 신장 기능은 눈, 코, 귀, 입 중에서 특히 귀와 짝꿍을 이루기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면은 귀의 청력을 비롯한 기능들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명을 신허이명이라고 합니다. 체질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또 과로, 수면 부족으로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신허이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과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신허이명을 치료하는 식침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명의 원인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다 스트레스가 많았겠지만 특히 인조대왕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지병으로 이명이 있었는데 귀 속에서 매미 소리가 났다, 호리한 종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력은 정상이라도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등이 심하면 이로 인해서 청신경이 과도하게 흥분을 하고 이명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생각 그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하고 이 청각중추를 연결하는 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는 이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명 회로가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명이 발생하고 이명이 들리니까 뇌에서는 이명을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뇌가 이명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언제 들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 회로가 점점 강화되는 걸 막으려면 신경을 분산시킨다고 하는데 자,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집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명의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말초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데 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 안쪽까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인 말초 혈관이 지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혈류가 떨어지거나 철결핍성 빈혈로 귀에 산소 공급을 잘 못하거나 작은 혈전이 청력 부근에 쌓이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이내 돌발성으로 발생한 난청인데요. 자, 이런 건 복잡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 있어서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떨어진 청력의 90%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보통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명은 돌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갑작스러운 이명이 하루에 5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곧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자, 이 외에도 척추와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또 이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척추가 틀어지거나 목 주변의 근육이 눌린 경우에는 딱딱 혹은 두두둑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도요. 입을 벌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딱딱거리는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생제나 항암제도 전신 마취 후에 부작용으로 난청이 오면서 이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후에 모니터링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음인데요. 도대체 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코끼리 코 돌기.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돌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빙글빙글 돌고 나면은 한 10바퀴만 돌아도 균형 잡기가 힘들고 속이 막 메스껍고 또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코끼리 코 돌기를 한 것처럼 어지럽다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당황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니까 좀 나아지는가 싶어서 몸을 다시 일으키려니까 또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고 땅이 막 좌우로 위아래로 회전하는 것 같다면 아마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이것이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열의 9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작이 되고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구토나 부역감 같은 이 위장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석증이 약하게 오는 분들은 어지럼증도 약하게 그냥 머리가 한 띵한 정도 그 정도로 오고 위장도 식욕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심한 경우에는 구토가 멎질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석증 경험이 있거나 또 이석증 경험자의 가족이나 지인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현재 이석증은 1년에 50만 명이나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인데요. 원래 병명은 양성, 돌발성, 퇴행성, 현우증이라고 해서 좀 복잡하죠. 줄여서 BPPV, 더 간단하게는 귀에 있는 돌이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귀 바깥에서부터 쭉 들어오면 고막이 있고요. 고막을 지나서 더 안쪽,
뇌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전정이라는 주머니하고 고리 모양의 세방고리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털세포들이 쫙 깔려 있고 작은 돌인 이석이 이 털세포에 딱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화끈을 매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석이 무거우니까 이석에 붙어 있던 그 털세포가 어떻게 돼요? 휘게 되고 이 자극이 뇌로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지금 고개가 숙여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걸 눈을 감고도 다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도 이 귀 속의 전정기관이 뇌에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귀는 바깥쪽의 외부부터 가운데 부분의 중위까지는 공기로 차 있는 반면에 내부터는요,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참 기발한데요. 림프액이 물이라서 방향이나 위치가 바뀌면 물살의 흐름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림프액의 그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나 중심 또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귀도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은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살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이석이 모래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나와서 세방 고리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리관의 모양을 따라서 이 자잘한 이석들이 막 움직이면은 림프액의 물결도 세지면서 세상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석증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석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고개를 젖혔다가 좌우로 했다가 몸을 돌렸다가 하면서 물리적으로 이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고, 이 수기 치료는 병원에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어디 쪽에 이석이 떨어져서 세 개의 고리관 중에서는 또 어떤 고리관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능숙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빠르게 치료를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은 어지럼증은 싹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초기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석이 완전히 제자리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신발끈 맨다고 함부로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빨리 돌리거나 또 누웠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번쩍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석이 다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급한 불은 끈 건데, 사실 한 번 생긴 이석증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함정이에요. 초기 치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도 13%나 되고 1년 후에는 18%, 5년 안에는 한 50% 정도라고 하니까 재발률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치료 후에도 아주 그 미약한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티끌 같은 이석 찌꺼기들이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세방고리관 안으로 유입이 되면은 약한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와 이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 몸의 칼슘, 뼈,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석의 주요 성분이 바로 뼈와 같은 칼슘이라서 체내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이석이 부실해지면서 가루가 잘 떨어지게 돼요. 이런 이유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석증을 설명할 때요, 귀에 온 골다공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뼈 건강, 칼슘의 또 흡수와 대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비타민 D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주 소박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시래기국도 이석증에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림프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인데요. 한의학에서 이것은 이석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귀 속의 림프액 안에는 칼슘들이 녹아있고 이로부터 이석이 생성이 되고 또 재흡수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찌꺼기들도 순환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석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음인데요.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이 잘 돌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병리적인 물질을 말하고요. 골다공증도 없는데 이석증이 자꾸 재발한다면 담음을 없애는 치료를 해주면 의외로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만성 재발성 이석증 환자분들을 자주 뵙는 편인데 어떤 여자 환자분이 처음 오셨어요.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석증이 생겨서 치료는 했는데 한 번 생긴 후로는 돌아누우면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없어지질 않아서 자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담음 치료를 하고 완치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다 이석증은 아니에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질병들과 잘 감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질환들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가 아니라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이 왔을 때 뒷골에 있는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중풍이 왔을 때도 심하게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이런 시야장애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심장에서 오는 어지럼증인데요. 심근경색 전조증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때는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마치 막 이렇게 기절할 것 같은 아득해지는 느낌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율신경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에 관여하는 그 신경 회로들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서 과민 반응으로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고 뭔가 붕 떠 있거나 푹 꺼지는 느낌, 그리고 중심을 막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두통, 이명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귀에 이석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염증,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빈혈, 편두통,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도 역시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원인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어지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병을 잘 알고 이해해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반대로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를 공부를 해보았고요. 또 이석증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석증과 구별해야 하는 질환들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오랫동안 이석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 삼아서 관리하시면서 얼른 나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